곡식 가운데 또 가라지를 또 뿌렸대요. 나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저께 제가 우리 밭에 가서 저는 밀농사를 졌거든요. 저는 밀농사를 400평에다 했거든요. 400평 그 밭에다가 밀농사를 졌는데 가서 어저께 밀을 가서 뿌렸어요. 이제 고구마를 캐고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캐거든요. 고구마를 캐고 그거를 또 밭을 갈아요. 갈아서 고를 내가지고 거기다 밀을 뿌려요. 거기다가 밀을 뿌리고 흙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덮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내가 밀을 뿌리고 하루 종일 이제 밀 400평이니까 400평 밭에 밀을 심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해도 힘들어요. 자, 하루 종일 하고 하루 종일 그걸 밀을 이제 가서 뿌리고 덮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어 내가. 근데 그날 밤에 어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밀하고 비슷한 씨를 갖다 뿌리는 거야. 나쁜 놈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밀하고 비슷한 독초를 갖다가 뿌리고 간 거야 지금. 그런데 며칠을 지나고 이제 딱 나온 거 보니까 밀은 같기는 한데 이상한 거야. 잎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건 내가 뿌린 게 아닌데? 내 친구들하고 야, 너 어제 며칠 전에 너 씨 뿌렸는데 밀 뿌리지 않았냐? 그랬지. 저거 뭐냐? 뿌리네?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나쁜 씨앗을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래요?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보임으로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이 400평 밭에 밀을 뿌리고 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밀이 자랐어. 근데 보니까 옆에 풀이 막 많은 거야. 그럼 그걸 뽑으면 어떻게 돼요? 밀도 같이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두는 거죠. 보였대. 이렇게 주인님 저게 뭐예요? 딱 보니까 가라지구나. 가라지를 누가 뿌렸죠? 주인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원수가 하게 됐구나. 원수가. 그러니까 그 밭 주인이 일하는 사람들이 밭 주인한테 어떻게 해요? 저도 일할 때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주인이 같이 일하다가 여보시오 주인 내 친구나 내 친구 같으면 야 아니 여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났네. 어떻게 할까? 이거 뽑을까? 어떻게 할까?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내부터 왜? 뽑아야지. 괜히 그거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냐? 그냥 놔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늘나라의 왕국의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영적인 열매를 내가 심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또 받아들여갖고 지금 잘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쁜 놈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수가 어딨어. 부처 믿어드리고 마음에도 믿어드리고 다 되는 거요. 응? 천국에 믿어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요.
그잖아요. 지금 그 다신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신학교에서도 막 그런 걸 가르친다잖아요, 지금은. 특히 감리교단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처 믿어도 되고, 천도가 믿어도 되고, 또 뭐, 마음에도 믿어지고, 다른 믿어도 돼. 그러면 나중에 종국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봉어리를 다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 만나고, 불교 믿는 사람 거기서 만나고, 마음에 믿는 사람 거기서 만나고, 다 만나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다 같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지금 이게 진실인가요? 아니라고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으로 지금 가라지를 뿌리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마음의 밭에 지금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지금 씨를. 어떤 씨? 천국의 씨, 말씀의 씨 막 뿌려대는 거야. 응?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평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의의 평강한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빛의 열매,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 이런 걸 주님이 뿌려서 열매로 맺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심어서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거, 연단하는 거, 소망하는 거,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에 풍성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23절에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들이요? 정욕들과 또 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갈라디아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뭐하는? 영존하는 생명. 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로마서 5장 3절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4절에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인내도 해야 되고 성실하기도 해야 되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왕국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가 돼서 생명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보세요. 25절에처럼 마태복음 13장 25절처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므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합니까? 교회 안에 각 교회 섬기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목회자 밑에서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면 잘못된 천국의 복음을 왕국의 말씀을 받게 되면 가라지의 형세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 안에 가라지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 몇만 개가 있대요. 그 중에 3분의 1은 다 가라지예요. 목사도 가라지, 가짜. 보셨잖아요, 여러분. 최재영이 몇 개월 전에 그 교단에서 목사 박탈당했잖아요. 최재영이가 목사라고요? 그게 목사입니까? 간첩이지? 국회를 5번인가 6번인가 들랑거렸다는 건 뭐예요? 국회에 간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를 상납받아요? 99%가 성을 상납받아요.
그러면은 최재영이가 그냥 갔다 왔겠어요? 코가 낀 거야. 아니, 가기 전에 이미 가는 그 최재영이는 간첩이었으니까, 종북 세력이었으니까, 대한민국에 오기 전부터 벌써 40대 때 미국 가가지고 저런 채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뉴스 봤잖아요. 채널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를 찬양을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 그런 가짜 가라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겠어요. 정말 이번에 보셨잖아요. 엊그저께 최재영이가 김건희 여사 이제 종결 진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의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놈이 그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검찰에서 피해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재영이가 또 나섰잖아요. 그럼 내가 하겠다 하고 했잖아요. 지금 저런 놈이 목사라고요? 지금 뭐예요? 최재영이가 저따위 짓 하는 게 김건희 여사를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그날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재영이 저 간첩놈을 구속 안 넣은 이유가 뭔지. 이 이원석이가 정말 2년 동안 저놈이 국회에 이로운 것만 하는 거야. 지금 더불어 김일성 공산당에 이로운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이재명이의 핸드폰을 압수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막 그냥 막았다잖아요. 검찰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잖아요. 일반 검사들은 그걸 압수해야 된다. 이원석이는 하지 말라. 큰 소리가 막 왔다 갔다 했다잖아요. 이런 놈이 바로 저 전라돈 놈 이원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속은 거야.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검찰 그때 당시 뭐였나 그때 검찰 지검장이었죠. 윤석열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 이명박 대통령 수사할 때는 잘했지. 적폐청산이 나가면서 그냥 척 부셨지요. 왜? 이원석은 좌파 새끼니까, 종북 새끼니까, 더불어당에 이득을 줘야 되니까 그냥 물불 안 가지고 그냥 척 부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자유우파 정권이잖아. 이제는 자기 본색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로지 문재양, 이재명 수사 막는 일만 했잖아요. 지금 김정숙이 수사 막는 일만 하고 김혜경이 수사 막는 일만 했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김건희 여사 그거는 끝까지 추진하는 거 봐요. 저 새끼가 저런 놈이라고요. 완전 반역자 아니에요. 저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가라지. 대한민국의 가라지 뭐예요? 성경의 가라지는 뭐예요? 교회의 가라지. 교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섞여서 나중에 뭐예요? 여기서 지금 2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그 밭에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28절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나이까 하니 29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거기서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교회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인이요. 그러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쫓아낼까요? 뽑아낼까요? 뽑아서 생계칠까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저들은 심판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알곡은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왕국으로 보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30절에 뭐래요?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고 뭐예요? 마지막에 뒤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 곡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파괴시키고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계를 추종하고 4대강 보를 다 파어쳐서 뜯어 없애버리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죽게 하고 농사가 망치게 만들고 원전을 파괴시켜서 지난 문재양 3년 동안 원전을 파괴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전기세가 폭등을 해가지고 모든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고 과자가 콩나물이 모든 공산품이 다 10배 20배씩 뛰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다고요, 나라 경제를. 7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빚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550조 원이었어요. 550조 원. 근데 문재양 지난 5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몇 조 원이에요? 1100조 원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야? 550조 원이 불어난 거예요. 5년 동안. 이런 놈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냥 잘했다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지난 5년 동안 어떤 짓을 했냐고요. 국정원을 완전히 파괴시켜놨어요. 기무사, 군대 기무사 하면 뭐예요? 간첩 잡는 기관이거든요. 거기를 파괴시켜놨어요. 없애버렸다고요. 간첩 잡는 기관을.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관을 없애버렸다고요. 그리고 서버 다 간첩들 보내가지고 거기 서버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은 이제 제가 반중정서 2030이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산당의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반중정서를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하얀색에 적혀 있는 게 조선족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받고 있는 많아요? 모든 혜택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선족과 화교들이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네, 저렇게 정말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2030이 같이
그 근거를 찾으면서 가장 크게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국 관련인데요. 저는 이미 중국의 침략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세대가 어린 시절에 노무현 정부 이럴 때부터 TV에서 맨날 동남아 다문화 가정 같은 거 틀어주고 예. 불쌍한 사람처럼 비춰주고 특권을 줘야 되고 특혜를 줘야 될 세력처럼 PC주의를 우리에게 굉장히 주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다문화 전형의 수혜 대상이 다 중국인들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나 중국계들이 그런 식으로 혜택을 수혜를 하고 있었고 어허. 이것이 입시에서도 의전원과 로스쿨 입시에서도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문제에서도 전부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미 중국인들이 의료보험 관련해서 편취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예. 내용과 지금 제가 지난주 백발백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인이 100% 풀대출로 타워팰리스를 구입한 것. 예. 네, 중국인 30대였나요?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고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중국 식민지화에 부역했던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정말 이상했던 것이 굉장히 친중적인 것들을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어요. 예. 방송들도 동원이 돼서 했었고 나자아오 그러면서 뭐 중국의 어떤 네, 설날에 뭐 새해 인사드린다 그런 헛소리까지 했죠. 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보내는 인사다. 뭐 네네. 속국입니까? 식민지입니까? 그런 식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푸바오,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 갑자기 어떠한 유행을 강요하는 듯한 억지로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보고 있고 어허.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방국들에서는. 예. 한국 언론에서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2018년쯤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구로구의 모 초등학교는 학생의 100%가 중국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까? 네,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너무 많이 지금 빼앗겨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세요. 지금 탄핵 찬성 집회를 명동에서 하는 이유는요. 명동은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예. 지금 중국 관광객들을 무비자로 지금 입국시켰잖아요. 그 사람들 명동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모으기 쉬워가지고 명동에서 하는 거예요. 명동에서 막 깃발 흔들면서 그리고 특히 중국인들이 위험한 거는 그러니까 가령 유럽에서 막 팔레스타인들과 원주민 간의 이제 자국민들 간의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외모에서 일단은 우리가 구별 가능한데 중국인들은 똑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쓰거나 이런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구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세력을 중국인들을 그런 식으로 동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20대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문재인 암흑기 당시에 대학을 다녔는데 갑자기 중국인들 유학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우방국들 유학생들은 굉장히 드물었고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팀플 같은 경우에도 안 해요. 한국어 모른다고. 안 하고 프리라이더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담배 피우고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담배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동안 특혜를 편취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정치적 정책적으로 끼친 해악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CCP 아웃,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집회 현장에서도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친중 세력은 저는 당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제주공항에 갑자기 중국인이 와가지고서 네. 저 몰래 좀 촬영하다가 네, 그러다 여러분, 잡히게 됐고요. 네, 이것도 제가 꼭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중국인 유학생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 수년간 촬영을 해서 중국 공안에게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제주공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며칠 전에 제주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예. 이 보안시설이에요. 공항. 예, 당연히 공항마다 군공항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좀 이 전투기들도 뜨고 내리기 때문에 네. 다 그거는 보안으로 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반대한 현행 간첩법으로는, 지금 현행 간첩법으로는 적국인 북한만 처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그 간첩법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간첩법으로는 이 사람이 간첩 행위가 있어도 처벌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